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존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이권 대리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끝내주는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네, 거래소 고, 스톱. 네, 최근에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 연일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600포인트를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의 경우도 2100포인트를 돌파해서 지금 2200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거래소 시장이 2100포인트쯤에 오면 그 증시 분석가들 및 시장에서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꼭 2200을 돌파해서 대세 상승기로 갈 것처럼 분석이 나오죠.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환경들이 과연 고 확률이 많을지 또는 스톱 확률이 많을지에 대해서 오늘 장 끝내주는 남자가 끝내주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 코스닥이 마감하고 나면은 연고점 경신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연고점은 연고점인데요. 이 언론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연고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됐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에 진입을 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약간은 좀 쉬었다 갈까? 여러 가지 고민이 함께하는 시점인데요. 이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존금증권 강북금융센터 이희권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 함께 해주셨을 때 신고가 랠리는 계속된다라고 네. 한 주를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 스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한 주 사이에서도 사실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네. 신고가 랠리는 맞아요.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코스닥 시장에만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거래소 시장도 많이 매매하는 편입니다. 근데 과거에 차화정이나 전차 시절에 그때가 거래소가 주였다면 이제 핵심은 저는 코스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 어쨌든 크게 대세 상승자 가기 위해서는 거래소도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래소 매크로 시황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 고 스톱 여기만 꽂혀가지고 이 거래소라는 글씨를 사실 좀 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가증권 시장을 좀 봐주실 예정이시군요. 네, 2200선 넘어서도 꾸준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들, 요소들 네.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대세 상승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우상향을 이어나가겠죠. 혹자는 3,000포인트, 4,000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 수치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없겠지만 분명히 우상향을 이어가는 트렌드는 맞고요. 네.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고점은 돌파할 거라고 그리고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닌 연내에 돌파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갈 거는 과연 지금 연초부터 상승해왔던 이 상승세가 바로 2200선을 돌파할 건지 아니면 한번 접었다가 쉬었다가 이 2200선을 돌파할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펼쳐왔고 지금 어느 정도 피로감 있는 상황입니다. 피로감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만약 신규로 들어온 자금들이 2100선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어쩌면 타격이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다 맞다, 100% 맞다라고 전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적이랑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저유가 환경이면은 원료비가 적게 들겠죠.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원화 약세는 당연히 수출 기업들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기업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수급을 보면은 유럽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판단하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기는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러한 유럽에서 풀린 돈들이 그냥 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어딘가에는 버블을 만들고 이제 그 버블이 없어지고 자금이 없어지겠죠. 네네. 아직까지 그 버블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먹을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바로 2200선을 못 뚫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미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나 수익이 많이 난 그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리고 그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실시된다라면 그 되기 전부터 이미 조금 이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조금씩 노이즈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는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런 그 환경들이 몰려있던 하반기가 다가갈수록 점점 상승폭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그 접근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면은 신규 매입하실 분들은 마지막 배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분명히 좋은 이제 주식들을 싸게 담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조금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군은 어떤 쪽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그 항상 강조 드리는 섹터인데요. 저는 이번 대상승장의 가장 큰 키워드 그리고 섹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라든가 셀트리온, 메이톡스 이런 제약주들이 굉장히 잘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그 끝내주는 남자를 통해서 제약주에 대해 몇 번 짚어드렸는데 그 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글로벌 자금들도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많이 올랐긴 했지만 사실 그 예전에 저희 차화정 시절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는데도 거기서도 2배 나고 3배 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지금 주도 섹터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이 좀 가다 보니까 굉장히 섹터가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메디포스트를 필두로 해서 이 줄기세포 관련주도 갔고 또 한미약품이 잘 갈 때는 이 중소형 또 제약주들이 가고 어떨 땐 대형주가 가고요. 의료기기가 갈 때도 있고요. 그 분야에서 좀 좋게 보시는 쪽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머물지 않고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해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 업체라든가 제약 업체들 이미 알려졌지만 그 파급력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단이 이제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상단이 열려 있는 그런 제약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더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모직을 어제 현대증권에서 22만 원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아침 현대증권에서 22만 원 불렀잖아요. 네. 근데 그 양반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에요. 21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더 써가지고 22만 원까지 리포트를 썼는데 제일모직도 뭐 바이오시밀러 그렇죠. 같이 반영해서 올렸다 하더라고요. 네, 한 네, 4조 원 정도까지 버주. 네네. 그게 그 셀트리온이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막 제일모직도 움직임이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제일모직 같은 종목.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지금 시장 업계에서 어느 정도 그 코스닥에서 재미를 좀 많이 본 사람들이 약간은 이제 피난처, 대피처라고 생각하는 쪽들이 코스피 대형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가 제일모직 이런 쪽에 이제 잠깐은 피난해 있다가 혹시라도 조정 받는다라면 다시 들어가자 이런 그 수요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은 우선은 이 제약주들 강세에 불을 지펴놓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접근을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한미약품이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였던 그리고 변동성이 크게 보였던 건 라이센스 아웃이 제일 크죠. 이유가 네. 그 가장 큰 지금까지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그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메이톡스였죠. 메이톡스가 이제 엘러간 수출 계약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미약품이 새롭게 섰습니다. 역사를 새로 썼죠. 자, 분명히 지금 그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한 건 했긴 했지만 향후에도 충분히 이런 그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상당히 그 R&D 비용을 조금 많이 매출액 대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매출액에서 R&D 비용을 조금씩 그 비중을 낮췄거든요. 네. 그의 말이
의미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R&D 비용에 투자했는 것들을 이제 씨앗을 뿌렸는 것들 거두어 들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한 건 나왔지만 향후에서는 충분히 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R&D 역량으로 봤을 때 그 다른 여타 뭐 수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 뭐 충분히 지금도 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흔들림은 있겠지만 충분히 네. 우상향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리포트 본 것 중에 KB인가 KT 쪽에서 그거 요번에 나온 그 하나만 한 5조 원까지 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은 좀 긴데 한 5조 원까지도 클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시총이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심리가 그래서 좀 몰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 저는 예. 오늘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두 번에 원래 강조해 증권맨들이 주셔서 많이 써먹는 네, 단어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홈쇼핑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원래 마감 임박, 매진 임박 이렇게 막 네. 띄우잖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약간 좀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 좀 보겠습니다. 음식료가 제약주도 그렇지만 이제 신고가 업종 지수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이 보니까 또 뭐 리포트가 뭐 할랄 식품 뭐 고성장 기대 이런 게 또 나왔더라고요. 요게 이제 뭐 음식료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수가 보니까 한 13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한 70한 3억 명 되니까 그래도 상당한 거의 20%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숫자인 것 같아요. 거의 중국인 숫자 네.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게 무슬림이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더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럼 할랄 식품에 대해서 일단 시장 자료부터 시장 네네, 객관적인 예. 자료부터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할랄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규모가 2013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요? 그렇죠. 네. 그럼 1,000조가 넘는 거죠? 우리 돈으로는. 그러니까 1,000조. 그렇죠. 1,500억. 네. 4,500? 네. 그 정도 되겠죠. 예, 예. 1조 3천억 규모였는데 네. 2019년에는 이제 2배 가까이 성장해서 2조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식품 시장에서 현재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도 그 할랄 푸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네, 네, 이렇게 분명히 정책적으로도 의지를 많이 보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과 분명히 그 먹을 파이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자, 근데 그만큼 큰 만큼 지금 할랄 식품 시장에서 글로벌 대형 그 식료품 음식료 업체들이 예, 예.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굳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미 같은 장악을 경우에는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약간은 좀 미비한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기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네네, 예. 네. 이게 우선은 어디 농심이죠, 농심. 그렇죠, 우선 네, 회사를 네. 얘기한 농심의 네, 네. 한 라면이잖아요. 신라면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 네. 저 할랄 저 인증 마크가 있다는 예. 거를 아시는 분이 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아, 우리가 몰랐거든요. 지금 네. 갖고 있는 그 내수 시장에서 튀겨 나온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아, 저도 처음 봤네요, 저도. 네, 오늘. 저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도 찍혀 나오는지 이제 수출 용으로 하는 것만. 나오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당연히 뭐 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약간은 좀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예. 분명히 지금 음식료 산업이 좋긴 좋습니다. 네네, 중국 쪽에서 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예, 예, 분명히 예. 지금 사이클상의 내수 사이클이 만든 상황이죠. 근데 그 포커싱이 지금 중국 쪽 그리고 이제 이 되어야지 과연 할랄 이 쪽을 포커싱 맞춰서 계속해서 펀더멘털을 부여하면서 끌고 갈 거다. 이거는 조금 이제 포커스가 틀리지 그렇죠. 않나 라는 그게 생각이거든요. 좀 입맛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네. 약간 좀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이슬람은 의식과 마케팅의 차이지 않을까 아, 싶거든요. 의식적. 아. 네네네. 그리고 그 인증이 아까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약간 좀 까다롭다고 그랬는데 그 농심 신라면이 됐으면 좀 다른 업체들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라면 정도면 지금 신라면 제가 비하는 알기로 건 아닌데 쿠키 네. 땅콩 샌드, 뭐 네. 빼빼로 이런 제품들이 네. 지금 인증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빼빼로- 제가 정확하게 빼빼로도요? 네네 아. 정확하게 이게 인증 절차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저도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네, 네, 예.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겠지만 네네, 예. 분명히 지금 이 한랄식품 쪽에서 우리나라의 음식료 산업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기대감만으로 이제 네네, 밸류를 예. 지불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입니다.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네. 좀 시장은 좀 열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에 네. 불과하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밤에요 국제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 WTI가 한 5% 정도 올랐죠. 네네, 보니까 예. 5.8%는 급등을 했네요. 우선은 요즘에는 이제 국제 유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형화학조선은 그다지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류주들 다소 좀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물류주들 좀 상승 추세 꺾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국제 유가의 하락은 물류주들의 호재가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벙커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분명히 비용 면의 절감이고요.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값이 덜 드니까요. 그렇죠. 물류주의 호재는 충분하고요.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국제 유가의 반등이 악재로 작용할까? 분명히 악재는 맞겠죠. 근데 제한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면 분명히 좀 부담이긴 부담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국제 유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한다. 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물류주들의 주가 상승을 꺾이고 다시 내려갈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센티멘탈적인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대세 상승 그리고 이제 시세를 꺾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충분히 지금 그 유가가 바닥에서 반등했다고 하지만 네. 아직까지 물류주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해 준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더 증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증가한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작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오히려 지금 물류주를 보실 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이런 벙커 CU나 이런 국제 유가가 아닌 지금 역직구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커가 국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커보다 더 앞으로 커질 시장이 하이타워 쪽이라고 하죠. 네. 그 중국인들의 역직구.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장품이 제일 중국에 많이 지금 수출된다고 네네, 알고 계시는데 네, 예.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롯데 쇼핑에서 중국 하이타워 쪽이 가장 많이 그 쇼핑한 물품이 화장품이 27% 정도였고요. 영유아동 용품이 28% 정도였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도 많이 팔리지만 여기에서 영유아용품이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물동량들은 물류주의 영업이익과도 직결되겠죠. 그리고 이 물류주들이 상승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이 친구들의 시장 지배력도 늘어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주의 매매 관점을 국제 유가의 반등 하락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잘못됐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역직구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네. 항공 쪽보다는 뭐 해상 물류하는 곳이나 뭐 이런 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가 핫했다가 어느 정도 행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향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CJ 대한통운 같은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네네. 예, 오늘 예. 이 항공주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이 또 개별 악재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또 주가 있었나요? 흐름 아니죠. 그 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나왔던 그 일본 일본, 쪽의 네, 여객기 네. 사고로 인해서 어제 4% 정도 밀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4%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주요 이동 평균선들을 좀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들고 계신 분들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실적은 좋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좀 더 주가의 발목을 잡을지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종목 네. 좀 봐주시죠. 요즘에 그 시장 상황이 전문용어로 한번 키스가 나면 때리고 보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좋은 거 많고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노이즈가 있다라면 때리고 보자. 이렇기 팔고 때문에 보자. 그렇죠. 네. 예, 한번 팔고 보자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가던 주식들도 노이즈가 한번 생기면은 수급이 많이 꼬이게 되죠. 이제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일본 악재 같은 경우에 주가에 반영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 좋더라도 다른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라면 이거를 팔고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스가 남으로써 조금 더 수급이 계속해서 꼬이지 않냐. 그러니까 당분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 많은데 굳이 뭐 이런 심리가 그렇죠. 되는 네네, 것 예. 같아요. 네. 자, 네. 그럼 내일장 연결해서 이제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거래소 먼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거래소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을요. 향후에 그 미국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차 이제 기대 수익 낮춘 거 이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죠. 현금 비중은 늘리고 이제 기회를 새로 엿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대본을 작성할 때만 해도 네. 산성 LNS,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제가 20분 정도 지나서 보니까 네네, 예. 막판에 네, 산성 네, LNS나 맞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반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야, 확실히 주도주는 쉽게 이제 꺾이지 않는 거라는 건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래도 예. 지금 산성 LNS나 셀트리온, 한미약품의 수급을 오늘 보면 네. 기관 외국인 전부 다 양매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이 세 종목들의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된다라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시작된다라면 조금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낮추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은 주도주 교체의 가능성을 봐야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산성 LNS나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끝났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정이 온다라면 성급하게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는 시그널이 보이면은 일부 해지를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사볼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끝날 친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격이 과대해 있는 상황에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락을 한다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다시 한 번 더 특정 이제 섹터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뭔지를 찾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 한판 승부 뛰어볼까요?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춰보실 건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저는 메디톡스가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돌파를 했었거든요. 요게 네. 저번 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죠? 네,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보톡스 시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메디톡스의 보톡스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시장에서조차도 정말 갑의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예, 예. 한 40만 원 돌파 이후에 2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이 언제 끝날지 저는 계속 지켜봤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도 주식은 계속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시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지금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조입니다. 근데 지금 실적도 안 나고 가능성만으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1조, 2조인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 뭐 네, 들어가는 그렇죠. 네. 업체들 그러니까 중에서, 예. 그쪽도 1.5조, 2조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고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고 그리고 4세대 제품까지 이미 지금 개발이 끝난 업체가 너무 지금 시장에 저평가 받는지 않냐. 상대적으로는 좀 싸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쪽하고 봤을 네. 때는. 물론 작년에 높은 주가 수익률 상승률 5배 정도 올랐었죠. 네. 이렇게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2개월 쉬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메이톡스의 잠재력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간 중에는 충분히 매집을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과거와 같은 상승세를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이야기해 주신 시점을 기준으로도 한 일주일 동안 8% 넘게 올랐더라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7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주택 착공 건수, 허가 건수 함께 발표됩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는데요. 28만 건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대비 소폭 줄어들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멘트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월 가계 신용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상호 변경하는 곳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내일도 두 곳이 있는데요. 이필름 종목 코드 093230입니다. EID로 이름을 바꾸고요. 동양강철 종목 코드 001780입니다. 알루코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고영은 스톡옵션 물량을, 코렌텍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 있습니다. 동일 고무벤트, DRB 동일, 와이솔, 셀트리온 제약, 안국약품은 주식 배당 물량 추가 상장 있습니다. SNS텍과 에스텍파마, 뉴프라이드, 젠백스 테크놀러지, 젠트로, 크루셜텍, 한미글로벌, 파미셀, SKC, 한국전자홀딩스는 신주인 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 있습니다. 네, 자, 지수 급등 나오면서 콜 옵션 외가격에서 10배의 폭등 시세가 최근 5거래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만기가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배가 올랐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급등세라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제 종가 무렵에 보니까 콜하고 풋이 다 공통으로 외가격에서 괴리율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장중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라는 시장의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일장에도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